눈을 감으면 세상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도현 씨가 눈을 떠야 도현 씨의 세상이 음,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그리고 남편도 도현 씨의 세상은 몰라요. 아, 그러니까 유일한 거기 음, 때문에 저희는 도현 씨가 보고 도현 씨가 사는 세상을 여행하기 위해서 오늘 온 거고 그걸 아, 용해해 주신 거라서 저희는 정말 감사하고 물론 책마다 다르겠지만 네, 하나의 책을 소개할 때 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아, 이야기를 담으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텍스트를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구나를 제일 먼저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진집이나 어떤 미술책이나 작가에 대한 서치를 해서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 좀 알게 된 후에 이 책에 담긴 내용이랑 제가 알게 된 것들이랑 좀 섞어서 좀 쉽게 적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영어 아니면 불어 서적인데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깊이 들어가는 데에는 저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책방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외국어니까 어차피 이거는 못 읽는 거 예쁘니까 소장해 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서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다독가고 독서가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책을 되게 좋아하긴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책이라는 거 자체를 뭔가 좋아했던 것 같고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전부터 막연하게 뭔가 책이랑 관련된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고 싶다는 꿈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환상 같은 거? 뭐 책을 쓴다든지 뭐 내지는 책을 판매를 한다든지 막연하게 선망했던 것 같고 그게 일로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월펄에 일하게 될 줄도 정말 1년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뭔가 글 쓰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잡지사나 그런 출판사 에디터 같은 일을 원래는 하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취업 시장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번번이 잘 안 됐고 6개월 정도 이어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너무 커져서 좀 많이 힘들어 하다가 진짜 본능적으로 그냥 직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마음을 딱 먹었을 때 한 그 다음 날인가 OFR에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을 하게 됐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첫 직장이세요? 수필을 뭔가 잘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어디에 이렇게 내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언젠가는 이런 수필을 뭔가 꾸준히 써서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고요. 근데 글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너무 좋아서 그거 아니면 안 돼서라기보다는 이게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의 장기고 그나마의 관심사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너무 좁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나는 되게 좋아하는 게 많고 잘하는 게 많은데 그게 마치 내 최고의 우선순위고 영순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지금 또래들이 이제 다들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있는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받아온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압박이나 부담 때문에 많이 그런 걸 좀 누르고 일을 한다든지 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그런 압박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나 벗어나고 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개개인의 장기나 관심이나 그런 것들을 푹 뜯어주는 요즘엔 좀 어때요? 요즘에는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요.
확실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느끼니까 강박을 많이 덜어낸 것 같기는 한데, 저희 부모님도 취업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잠깐 이렇게 발 담근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뭔가를 준비는 하고 있겠지? 저는 그런 마음은 없거든요. 여기가 너무 좋고 지금 일하는 게 좋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나도 뭔가 넥스트를 생각해야 되나? 제 주변도 생각을 해보면 다들 지금 말고 넥스트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넥스트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넥스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왜 뭔가 지금의 그런 것보다는 다음을 더 우선시하려고 해야 되나? 저도 많이 자문하는 것 같고 같이 얘기해 보고 싶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다음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네. 행복하다면, 그러니까 괜찮다면 문제는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지금 도현 씨가 말씀하시는 거를 다음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의 불만족스러운 맞아요. 경우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넥스트를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금이 불만족스러우면 다음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맞기는 한데, 자기 자신의 진짜 선택으로 넥스트를 가기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보는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하고 괜찮은가를 기준으로 넥스트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도현 씨가 생각하실 때는 남들이 네. 보고 기대하는 네. 나의 모습을 내가 충족하는 게 네. 나의 다음이고 내 모습 다운지, 네. 아니면 저희도 똑같이 고민하는 바인 것 같아요. 네. 남들을 상관없고 네. 남들이 뭐라 하던 피해주지 않고 그냥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네.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더 만족일 것 같은지.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꾸 그 사이에서 뭔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되고 싶은 나랑 어떠한 기준에서 부합하고 싶은 나랑 계속 상충을 하는 것 같고, 어떤 기준을 따르고 어떤 기준 선택하고 뭐 틀리고 맞고 이런 거는 없는 문제지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진짜 오롯한 나를 위한 선택을 내가 앞으로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깨달은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사람한테 보탬이 되는 게 나한테 되게 큰 행복이 되는구나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직접적인 도움을 줄 때가 뭔가 좋고 그렇더라고요. 남한테 패 끼치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 나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보탬을 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나를 썰어내므로써 누군가를 채울 수 아. 있는데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사는 건 그쵸. 어차피 순환이니까. 맞아요. 저는 말씀하신 걸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내린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혼자서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저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얼마 전에 깨달은 건데, 재미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 재밌는 거, 단순하고 뭔가 본능적이고 유치하고 막 이럴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나한테 되게 크구나를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든 얘기를 할 때든 재밌다 라고 느끼는 게 나한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상황을 내가 많이 만들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일하는 분들은 어때요? 좀 너무 재밌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정도로 좀 자제해야 될 순간이 있을 만큼.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서로 얘기하고 웃고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한 거구나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곳에 자주 오고 싶은 이유도 아...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다들. 도현 씨 표정도 그렇고. 네. 오시면 물론 저희를 환대해 주시는 것가 너무 감사한데 네. 저렇게 재미지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좋아서 자주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되게 느껴져요. 이거 너무 사회생활일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약간 대표님 공이 큰 것 같아요. 워낙 격없게 대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진짜 편하게 지내는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이런 상하 그런 개념 없이 진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뭔가 원동력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뭔가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로운 거를 좋아하고 뭐 창의적인 거, 예쁜 거, 예술적인 거 비슷한 성향과 습성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에 속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딱 내 할 일을 하고 그에 응당한 보수를 받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조현 씨는 어떤 주제로 글을 쓰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일기장에 끄적이는 그 최측근이 아니면 모르는 거의 다 약간 패턴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 사람이나 이 대상을 보고 반성을 하거나 다시 생각을 한 것들을 뭔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도 뭔가 내 성격이 나오는구나. 영향을 받고 영감을 받고 그런 거에서 내가 되게 자극을 많이 받고 표현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구나. 그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 여기 한 분 계시네. 배려가 깊은 나무라고. 그건 눈치가 아니라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면을 못 봤던 것 같아요. 남을 살필 줄 알고 그렇게 장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데 너무 나쁘게만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거를 나쁘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살고 싶어요? 앞으로? 저는 뭐가 됐든 뭔가를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삶의 신조 같이 정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할 일 있고 별일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즐기면서 좋아하는 일을 활동을 계속 하되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큰 탈 없이 별일 없이 하루하루 보내면서 살고 싶다? 그게 지금도 제 지향점인 것 같아요. 막 그런 다이나믹한 변화? 진짜 높은 데까지 가보고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은 애시당초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되게 재밌게 보내면서 만족할 줄 알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과거와 현재와 네. 미래를 주고 네. 이것 중에 단 한 곳에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어디를 선택하실 거예요? 대학생활 할 때 진짜 많이 생각했던 게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만큼 그냥 진짜 순수하게 즐기면서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친구들하고 아직도 가까운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진짜 습관처럼 되게 뱉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래는 아직 너무 어렵고 까마득하고 뭔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꾸 취업 준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때가 뭔가 좀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뭔가 그런 취업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는 사실 성인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되는 시간이긴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저를. 현명하게 뭔가 유연하게 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내 속에서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뭔가 빨리 정착을 해야 된다. 엄청 혹사를 시켰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랑 또 다르게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것도 그때처럼은 하지 말자. 배운 것 같아요. 그 시기를 통해서. 제가 ODT를 처음 그 영상을 봤을 때가 제가 얼마 전에 감독님께서 제안을 주시고 나서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다시 봤어요. ODT를 올렸던 글을 막 엄청 그 새벽 감성에 취해서 썼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가 그런 진로적인 고민이 엄청 짙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로 막 기분을 달래려고 노트북을 켰는데 거기에 영상이 떠서 하나하나를 보고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제가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뭔가 위안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나랑 같이 뭔가 내가 뭘 하고 싶지 또 잘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괜찮다라는 거를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그 당시에 적어뒀는데 되게 망설임이 많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은 여기 있는데 자꾸 다른 길을 가게 돼서 그게 너무 괴롭고 하시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내키는 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를 뭔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인터뷰를 제안 주셨을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노하우와 뭔가 내공 있으신 분들 같은데 뭔가 저는 그런 게 너무 없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됐는데 그냥 그때 그 제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렇게 뭔가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했고 뭔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뭔가 얘기해 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가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산 것 같아요. 조금의 용기를 내서 조금만 벗어나 보니까 훨씬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를 그렇게 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될 때를 느끼게 되면 그거를 조금 더 넓히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 자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행지는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는 도연 씨라는 사람의 여행지에 왔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세상을 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10년 후에 또 도연 씨를 만나고 싶어요. 저희 오디팀은 그거를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다음을 얘기하긴 했지만 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뭘 갖고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여행 갔던 곳이 다시 추억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꼭 네.